안녕하십니까.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저는 이제 치과 의사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1년의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총 7주차 내용 중에서 5주차, 즉 치과 의사와 동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치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살펴보았고요. 사회 내에서의 치과 의사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해서 윤리적 이슈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치과 의사와 치과 의사의 관계, 즉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사례를 좀 보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사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ental Ethics Manual이라고 하는 FDI, 세계 치과 의사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윤리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닥터 C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근관치료 전문의가 고민을 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근관치료에 한해서 referral, 즉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료를 하는 전문의가 되었는데요. 물론 국내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해외에는 이러한 전문 진료는 전문의에게 의뢰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전문의 과정이 아직 정착되지가 않아서 이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하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음을 꼭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건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료하다 보니까 다른 의사분들의 진료 내용들을 자꾸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의사가 상당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진료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죠. 자, 그 의사를 비난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에 보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과 같이 치과의 수가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던 상황에서는 의사와 의사 간의 협동, 협력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환자를 보면 그 환자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의사가 맡아가지고 보는 가족 주치 개념으로 많이 진료가 일어났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사도 많이 다니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뭐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쓰긴 좀 그렇지만 진료를 다양한 곳에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마치 이 환자는 내 환자야 라고 하면서 환자를 소유한다는 느낌까지 가졌던 시대와는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첫 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의 인권, 권리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동료와 존중하면서 협진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추세이고 점점 더 그런 것은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역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국제치과의료 윤리규정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윤리규정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을 요하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치료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인에게 조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자를 나만 소유해서 평생 봤더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는 과정 중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굳이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검사를 받게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보상금을 나눠 갖는 행위, 진료비 나눠 갖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가 전문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의뢰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아직 생긴 지가 얼마가 안 됐고 이 전문의를 소수로 묶어야 되느냐 아니면 개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에 수련을 받은 선배들도 전문의 제도를 지금 다시 시험을 간단하게 통과하면 전문의 면허 자격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걸로 정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진료하는 형태에 있어서 전문의를 표방해도 될 것이냐
그리고 전문의를 많이 전문 과목을 표방을 한다면은 다른 진료는 못하게 할 것이냐, 해도 되게 할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헌법 소원까지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아직 정착이 안 된 환경에서는 이 진료비 나눠 갖기에 대한 이 책에서 언급한 진료비 나눠 갖기에 대한 부분은 한국 실정에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동료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뭐 말이 좋아서 유인하는 거지 결국은 뺏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치과 의사가 약 대략 한 3만 명 정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분포를 지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즉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거의 3분의 1 내지는 아마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치과 의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그쪽에 많게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전국적인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엔 이런 책도 나왔었죠. 누가 내 환자를 훔쳤을까라는 책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이 원인이 아니다. 내 진료에 문제가 없는지,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제목만큼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마케팅,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과도한 마케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치과들, 여러 가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자꾸 교육, 치과대학 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의학 내지는 의과 영역에서 흔히 교육의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교과서로 표현되는 커리큘럼 외에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교육자, 즉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진료 중에 수업 중에 문서화되지 않은 그리고 언어화되지 않은 형태로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저의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김종관 명예교수님과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히든 커리큘럼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진료하는 방법, 환자를 대하는 방법, 연구에 대한 열정 등등을 정말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면서 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 내지는 아마도 의과대학 쪽에서도 이런 히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히든 커리큘럼을 잘 좋은 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교육들을 교수님 스스로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치과대 학생들, 이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아마 큰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DI에서 만든 윤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전문직이라고 함은 위신과 평판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를 끌어모으고 다른 병원의 환자를 내 환자로 만들려고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 치과 의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신과 평판을 올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떨어뜨리는 행위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또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수업 중에 저희가 디스커션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비윤리적이거나 무능한 동료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들.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만일에 그런 동료를 겪지 못했다면 그건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동료를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저 역시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개인 병원을 거쳐서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뭐 식당으로 예를 들자면 맛집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너무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우연히 너무나 괜찮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맛도 없고 비싸고 속은 듯한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은 맛이 없으면 항의를 하거나 뭐 환불을 해달라고까지는 못하고 그냥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러고 아마 그 식당을 떠나실 거고요. 주변에다가 소문을 내시겠죠. 아, 그 식당 정말 별로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식당과 병원은 좀 다르죠. 식당은 한 끼입니다. 그 한 끼만 먹고 잘못 먹었으면 그냥 다시는 안 먹으면 되는 행위지만 의료행위는 다릅니다. 심장 이식 수술, 뭐 어떤 성형외과적 심미적 치료들, 칼 하나 놀림 잘못된 것만으로 큰 영향이 갈 수가 있죠. 밥 한 끼 먹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위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에서 있어만큼은 그 진료의 퀄리티가 음식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에 뭐 100배, 1000배, 만배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에서 모든 졸업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져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에서는 이러한 권장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치과의사가 현저하게 내지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은 퀄리티가 떨어졌다거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동료 치과의사가 마약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조사기관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월이 지나면 의무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국내에는 안타깝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등의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어떤 조사기관이라든지 법적 기관에 요청을 하기 전에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일단 공식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하고 진료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가서 원장님은 진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진료를 좀 더 잘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밥을 잘 못했습니다 하면 소금을 좀 더 넣어 보시죠. 맛이 조금 싱겁네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진료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에게 가서 참 진료를 못 하시네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제안으로 나오는 비공식적인 방법의 해결은 사실은 좀 어렵고 결국은 조정이나 중재단체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힘을 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2007년도 나온 드라마라서 혹시 뭐 이걸 보는 대학생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하트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시면 이 민영규 과장이었던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관상동맥 수술을 잘했던 분이셨는데 이 최강국이라고 하는 천재 의사가 등장을 하면서 뒷길로 밀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수술 중에 손도 떨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 최강국 과장을 괴롭혀가지고 맨 마지막에 정말 권선징악처럼 드라마 끝에는 이 의사를 보지 못하고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 동물 실험실 실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아주 통쾌함을 남겨줬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희 책에 나왔던 닥터 C의 고민, 오늘 저희가 수업 중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ADA에서 비슷한 규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자가 이전에 받은 치료를 다른 치과 의사에게 받은 치료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령껏 잘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환자에게 큰 걱정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진료받은 치과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저희 수업 중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묵직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치과의사 윤리학 강의하는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